직사도록 혼나다 직사하게 고생했다 라고 할 때 직사라는 단어를 알아봅니다. 직사의 한자는 고들직 죽을 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이 직사입니다. 그 뜻이 반영되어 굉장히 실컷 등의 부사로도 쓰입니다. 직사도록 혼났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로 혼났다, 굉장히 혼났다. 직사도록 고생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로 고생했다, 고생만 실컷 했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어도단이란 불교의 수행 용어입니다. 최고의 진리를 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언어가 끊어진 경지라는 의미로서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불림 문자와 같은 뜻입니다. 언어도단의 한자는 말씀어 길도 끊을 단입니다. 말을 할 방법이 끊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길도 자가 말하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어도단의 이 원래의 뜻은 형해화되었고 현재는 다른 뜻으로만 쓰입니다.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사리에 어긋날 때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영계는 자신보다 상당히 어린 이성을 부르는 속어입니다. 보통은 성적인 의미가 담겼지만 단순히 젊다 혹은 어리다는 의미만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영계는 흔히 젊다는 뜻을 가진 영어의 영과 한자 닫개의 합성어인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영계 유래는 연계입니다. 연계의 한자는 연할 연닭 개자입니다. 살이 연한 닭, 즉 중닭을 연계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계라는 발음으로 변했습니다. 연계의 반대어로서 노계는 나이든 이성을 비하하는 용어로 종종 쓰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말 수고하세요, 수고했습니다, 검토해봅니다. 수고라는 어휘도 한자어입니다. 수고의 한자는 받을 수 괴로울 고 자를 씁니다. 괴로운 것을 팠다라는 것이 한자의 훈인데 이 때문에 수고라는 말을 웃사람이나 연장자한테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금기라서 웃사람한테 수고했습니다 했다가 주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웃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슷한 뜻인 고생했습니다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쓰지 못한다면 그 대체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딱히 대체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연장자나 웃사람을 수고하게 하는 것은 일상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결례가 된다는 발상 자체가 빈곤한 아이디어입니다. 수고했습니다는 동년배나 연하자에게 쓰고 연장자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대방의 고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들어있고 또 연장자에 대한 예의도 담긴 훌륭한 표현입니다.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목로주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어휘입니다. 이현실의 노래 목로주점이 수십 년 전에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의 동명소설도 목로주점이라는 어휘를 친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목로주점의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선술집 혹은 간이주점이려니 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우선 목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화목난로가 목로가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로는 정확히 널빤지로 만든 긴 상을 말합니다. 목로주점이란 목로를 갖추어 놓고 술을 파는 술집을 지칭합니다. 목로의 원조는 선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놓기 위한 좁고 긴 상을 의미했습니다. 이 목로를 둘러싸고 한 잔씩 걸치던 곳이 선술집입니다. 서서 먹는 곳이라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로는 꼭 선술집의 목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이나 주류를 놓기 위해 널빤지로 길게 만들었으면 다 목로입니다. 분식집의 벽에 붙여 만든 선반도 목로에 해당됩니다. 서양식의 양주 바도 목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지처참은 조선시대 사형 방법의 하나입니다. 대역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극형입니다. 보통 능지처참을 소 4마리가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라고들 알고 있는데 오해입니다. 이는 거혈형이지 능지처참이 아닙니다. 거혈형은 수레거 찢을 열자를 쓰는데 수레로 사람의 몸을 찢어 죽인다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너무 잔혹해서 언급조차 하기 싫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자주 있었던 일이었던 만큼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능지처참은 일단 목을 베어 죽인 후 그 시신을 푸죽간의 고기처럼 분리해 버리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서 능지란 시신을 분리 처분하는 바를 가리키는 어휘였습니다. 한자는 언덕능 더딜지입니다. 능지는 언덕이 천천히 평지로 변하는 것처럼 강한 세력이 천천히 쇠퇴해가는 과정을 뜻하는 바가 원뜻이었습니다. 왜 잔혹한 형벌로서의 몸을 찢는다는 의미가 능지라는 어휘에 추가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처 벨참의 처참은 목을 베는 참형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여의하다는 만사가 내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여의의 한자는 같을 엿뜻 의자입니다. 내 뜻과 같다, 내 뜻대로 된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의하다는 국어 사전에만 있지 실제로는 전혀 안 쓰는 표현입니다. 주로 여의치 않다라는 굳어진 표현으로 여의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의는 중국 고유의 한자어가 아니라 고대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교 용어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늘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여의봉입니다. 자기 뜻대로 늘렸다, 줄였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의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늘 입에 물고 다니는 것이 여의주라는 구슬입니다. 여의주를 얻으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마치 여의주를 얻은 듯 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준수하다를 국어사전에서는 제주 슬기 풍채가 빼어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지만 무언가 2%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준수하다는 잘생긴 남자의 용모를 품위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사람의 용모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일의 전개 과정이 평균 이상 혹은 기대 이상일 때에도 준수하다라고 말합니다. 준수의 한자는 중걸준, 빼어날 숫자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중걸이라고 합니다. 준수라는 말은 중세 중국의 과거 시험제도 준수과에서 유래합니다. 준수과에 응시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의 용모와 품격은 단연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빼어난 용모를 가진 청년이라는 뜻으로 준수하다가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